지난해 말 개발하신 이 건축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환경신기술 제223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찰과 또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연구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기술의 사용권은 현재 연구비를 부담한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연구에 참여하여 신기술 인정 획득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뿐입니다. 현재 갈수록 건축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처리하는 일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폐기물은 상당한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 속에 포함된 모래라든지 자갈은 분리만 잘하면 훌륭한 건축 자재로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적은 비용으로 또 분리를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 업체들은 현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갖가지 분리기를 갖다가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구과제를 제안한 기업체도 새로운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 기존 장치의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저희 실험실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요. 의외로 기업체는 학교를 믿었고 또 연구 결과를 상당한 수준까지 이해하면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연구해서 기존의 장치보다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분리기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체는 그 성과를 환경 신기술 획득으로 연결을 지었고요. 현재는 1호부터 제품 판매 실적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순전히 수치 해석과 이론 해석에만 의존해서 연구를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험 데이터 없이 수치 해석 데이터만으로 갖고 제품을 설계하고 그 성능을 예측한다는 것은 일면 모험이라고 생각되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실험 장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연구 시작부터 실험은 하지 않고 수치 해석만 수행하자는 그 조건을 제시하였고 우리도 그 조건을 이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이랄까요?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할 거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과연 그 분리 효율이 기존 제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높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책임자로 계신 마이크로 유체 유독 및 혼합 해석 연구실이 국가 지정 연구실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2005년에 NRL 사업에 선정되고 또 5년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면서 여러 과정을 거쳤을 텐데요. 이러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예, 먼저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잘 아시다시피 5년간의 연구 기간 가운데 첫 2년 혹은 3년 뒤에 그동안 연구 성과를 놓고 단계 평가를 한 뒤에 그 점수를 바탕으로 전체 과제 중에서 하위 20%는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제도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정되었을 때 기쁨은 잠시고 늘 단계 평가에 대해서 애써서 우리가 탈락할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이 우리 연구원들을 늘 괴롭혀 왔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이 마련해서 실시한 여러 연구과제 시스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연구과제 시스템이라는 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다른 연구 지원 시스템도 현재 이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NRL 수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굳이 찾아내라고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연구 인력의 확보입니다. NRL 연구 과제 규모에 비해서 이제 학생들의 수가 그 당시 적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연구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저는 이를 위해서 외국인 대학원생 그리고 외국인 포스닥을 유치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3명의 중국인 학생, 1명의 베트남 학생이 실험실을 거쳐갔고 1명의 인도 교수가 1년간 포스닥을 하였습니다. 근데 특히 이 외국인 학생들을 두다 보니까 매주 실시하는 그 주례 실험실 회의를 영어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다른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월 토익 시험 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인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실험실의 연구 수행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연구 관리를 하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없다는 점이고 이것이 NRL 수행에서 제가 현재도 겪고 있는 두 번째 어려운 점입니다. 물론 연구 책임자인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학생의 연구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지도하고 또 실험실의 제반 시설 관리나 연구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등을 관여하다 보니까 제가 연구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 사립대의 뻔한 사정을 우리가 감안한다 그러면은 연구 책임자인 제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일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연구 과제 중에서 한두 과제를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연구 과제 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 기능과 관리 기능을 모두 겸비한 그런 박사급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 실험실을 거쳐간 학생들은 주로 어떠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이 실험실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이나 테크닉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졸업한 학생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 속에서 기계공학이 변화되어가는 양상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기계공학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또 사회적 혹은 제도적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아대학교 부임한 지 올해로 23년째입니다. 그동안 저희 실험실을 거쳐간 학생들이 많고 또 이들이 다양한 그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취업 활동은 순전히 그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외국어 수행 능력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그 직장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직장 레벨이 결정되고 또 그동안 그 개별적으로 쌓아놓은 그 업적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뷰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근무 부서가 정해지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도 교수가 누구냐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것보다는 학생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또 취향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그런 지식이나 테크닉을 꼭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만큼 더 시간을 두고 직장을 선택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입사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경우는 없겠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간 학생 중에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즉 실험실에서 배웠던 그 CFD 사용 기법이라든지 위치역학의 기초 지식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능력도 인정받고 또 스스로 자기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분야는 아직 그 산업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이들의 수요가 필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계공학과가 공대의 그 많은 학과들 가운데서도 약방의 감초라는 그런 말에 늘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곳이나 언제라도 기계공학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공업화가 우리들의 살 길이라고 내다보고 이제 1970년대 그 자주국방이라든지 기계공학 발전의 기치 아래서 창원에 대단히 그 공업단지를 설치하였는데요. 또 자동차 조선 산업의 그 발전을 위해 가지고
범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기계공학도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화학공단에도 화학공학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공학도도 필수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만 제외하면 한때 기계공학보다도 더 잘 나가던 학과들이 대부분 뒤로 밀리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 비해서 기계공학과는 늘 공대 내에서도 2, 3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약방의 감초라는 말에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공학 전공은 그 다른 학과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갖다가 강구한다든지 우리의 미래의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배움과 연구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이시기에 가까이에서 대학원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선배로서 그들에게 바라는 어떤 연구 자세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 대학원생들의 취업에서 영어 실력이 의외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영어를 배우는 시간만큼 우리가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지만은 졸업 후에 그 취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학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어차피 논문을 읽으려면은 영어가 필수니까 연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확실히 영어를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공 분야 외에 다른 이웃 분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실험실의 연구 성격이 이제 학제 간 공동 연구의 형태라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제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때는 전공 분야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 내용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웃 학문 분야와의 공통점을 찾고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계공학 전공자라도 생물학이나 화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별로 좋아하는 운동 하나는 꼭 배워가지고 일과의 하나로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나 연구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 근처에 사는 한국 유학생들이 거의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탁구를 치고 또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체력 정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한 주 동안 스트레스도 푸는데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실험실 대학원생 같이 모여가지고 캐치볼도 하고 배팅으로 몸도 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연구에 임하는 자세로서 끈질긴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한 과제를 붙들고 조금 연구하다가 안 되면 바로 포기해버리고 다른 과제로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성과가 나온다고 했으면은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성과를 내놓았을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기간 내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발빠른 방향 전환이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연구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기계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학자로서 연구활동에 몸담고 계시는데요. 교수님만의 좌우명 혹은 또 신조가 있으신가요? 네, 교수는 선생인 동시에 학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보지 않으면 학문의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하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도 선생의 기능은 의무적으로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스스로 학문적인 호기심에 끌려가지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교육은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의 정신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가르치는 것을 가장 어뜸으로 생각하고 연구는 두 번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한평생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이 주어진 시간은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또 짧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어떤 학자로서의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과감히 가지들을 쳐내어야 합니다. 골프는 참 좋은 운동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는 상당할 것입니다. 또 정권이나 부동산 투자 활동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익을 남겨주고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과 또한 내일 되풀이 되는 심적인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시 연구자에게는 그 방해꾼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신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한평생 연구에 몸바쳐서 탑 세계적인 탑 저널에 한두 편의 논문을 갖다가 게재하는 것을 저희 그 평생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 회원들이나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공학은 공학 중에서도 약방의 감축격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어느 공장에서나 기계공학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배워야 할 과목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계공학도로서 늘 자신감과 함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원 과정의 학생이라면 또한 연구를 하더라도 흥미가 가는 주제를 갖다가 다루라고 당부하고 싶네요.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물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미와 상관없이 연구를 수행해야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스스로 재미를 붙여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신명난 연구활동 이것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고루 갖추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즉 물리학, 전기, 화학, 생물학 등 이러한 지식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말도 있듯이 지금은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는 지식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국가지정연구실 운영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공동연구원으로 계시는 강상모 교수, 활발한 연구활동 그리고 실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고 연구실 행정과 재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소영 선생, 황은현 선생,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학부과정 학생 모두에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실험실을 거쳐간 인도의 자야라지 교수, 허영석 박사, 박재현 박사, 중국인 학생 이자륙, 강금분, 왕양양, 베트남 학생 레띠 홍반에게도 열심히 연구한 성과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기계공학을 약방의 감초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담담하게 풀어주신 오늘 인터뷰가 매트릭 회원들에게 약방의 감초처럼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